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타이완 TVBS의 신원 따바이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22일 이 프로그램은 미중 관계의 또 다른 이면을 소개했습니다. 화면 메뉴 제목에 미 재무부장 제넷 옐런과 무역대표 캐서린 타이가 중국에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좀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으르렁대며 싸우는 것 같지만 모든 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넷 옐런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건강한 경제관계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역대표 캐서린 타이는 미중 간 경제는 디커플링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넷 옐런은 미중 관계가 너 죽고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타이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는 그래도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커플링이 미국의 목표도 아니며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그만 마당에 울타리를 높이치고 친구를 해치면서 자신을 살찌우는 행동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해 경제 위협도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수 위팅은 미국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와 틱톡 같은 플랫폼을 가진 이유를 들어 찍어 누리려 하는데 하는 짓이 프로페셔널하지도 못하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미중 관계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무대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틱톡 문제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영상 플랫폼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친다는 구실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적의 틱톡 CEO 조우 소우즈는 중국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유저 데이터도 보호할 것이고 정부의 통제에서도 독립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틱톡은 이미 미국민의 생활에 뿌리 내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도군이 뭐냐 하지만 많은 미국민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에 대해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너무나도 보편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 의원이 리스트릭트 법을 추진하다 미국 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금지 법안을 추진하려 하는데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자의적입니다. 어기면 최대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는 조지 오웰 법안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제되지 않은 권력으로 사회를 감시하고 개인을 처벌하려는 무시무시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행정 권력 확장을 위한 연막으로 틱톡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처럼 돼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터커 카츠는 해당 법안이 미국민을 처벌하고 인터넷 소통을 규제하는 힘을 행정부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바이든 일당은 우리가 하고 보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만든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미국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개인의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특정 사안에 처벌을 가면되는데 아예 찍어 누르려 하니 반발이 심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틱톡 금지가 젊은 민주당 유권자들의 뺨따귀를 때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중국의 선거 개입을 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는 행태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는 중국 상무부의 비판이 사실 틀린 것도 없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